저는 30년 동안 심혈관과 생활 영양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드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믿고 3년 넘게 꾸준히 드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빠짐없이 챙겨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과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막혀 있더라고요. 좋다고 믿은 습관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열해서 볶음 요리에 쓰거나 밤늦게 한 스푼씩 마시거나 냉장고에 넣었다 빼는 단순한 습관 때문에 뇌졸중 위험이 1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습관이 사실은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서 혈압이 내려가고 손발 저림이 사라지는 걸 직접 봤어요. 심지어 몇 분은 약을 줄이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도 계시고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부엌에 있는 올리브유 한 병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지 혈관을 지켜주는 약이 될지 오늘 이 영상이 그 갈림길이 될 겁니다.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혹시 올리브유를 그냥 한 스푼씩 마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산에 사는 박영호 72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박영호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큰 숟가락으로 마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하니까 3년 넘게 꾸준히 하셨대요. 처음엔 혈압이 조금 내려가는 듯 했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드셨죠.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과 흉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고 숨쉬기도 힘들어지셔서 결국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를 보니 간 수치와 중성지방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혈관 건강도 예전만 못했고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박영호님은 올리브유를 가열해서 볶음 요리에도 쓰셨고 한 번 쓴 기름을 다시 쓰기도 하셨어요. 심지어 냉장고에 넣었다 빼는 습관도 있으셨습니다. 좋은 지방도 온도 변화와 산소 노출에 약하거든요. 열을 받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영호님께 보관 방법과 섭취 시간을 함께 교정해 드렸습니다.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만 드시라고 했고 냉장고가 아닌 서늘한 찬장에 보관하시라고 했어요. 밤에 드시던 걸 아침 공복으로 바꾸시라고도 했죠. 그리고 토마토나 마늘 같은 항산화 식품과 함께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박영호님의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어지럼도 사라지고 가슴 답답함도 없어졌어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박영호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올리브유인데 사용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다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좋은 걸 먹는데도 방법이 잘못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실수를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올리브유 사용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상 속에서 혈관을 지키는 올리브유 사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를 가열해서 요리에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는 1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주요 영양 성분이 거의 다 파괴돼요.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90% 이상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올리브유의 건강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어요. 박영호 72세님도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볶음 요리할 때마다 올리브유를 쓰셨거든요. 처음엔 건강에 좋은 기름이니까 괜찮겠지 하셨대요. 그런데 가열하면서 오히려 염증 수치가 올라갔던 거예요. 혈관에 좋으라고 쓴 기름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생으로 드셔야 해요.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찍어 드시거나 아침에 한 스푼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요리에 써야 한다면 낮은 불에서 짧게만 쓰셔야 해요. 튀김이나 고온 볶음은 절대 안 됩니다. 한번 가열한 올리브유를 다시 데워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영양소가 파괴됐을 뿐 아니라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혹시 올리브유로 볶음이나 튀김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밤늦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것도 문제예요. 늦은 밤에 기름을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 몸은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 시간에 지방을 섭취하면 제대로 흡수되지도 않고 오히려 간에 쌓이게 돼요. 프랑스 리옹 대학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실 때와 밤에 드실 때 흡수 효율이 4배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밤에 드시면 몸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천에 사시는 황진수 70세 님도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 식사 후 소화에 좋다고 매일 밤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드셨대요. 그런데 몇 달 후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올리브유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점심 샐러드와 함께 드셔도 좋고요. 하지만 저녁 식사 후나 밤에는 피하셔야 해요. 특히 포식한 직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올리브유를 밤에 챙겨 드시나요? 그렇다면 아침으로 바꿔보세요. 냉장고에 올리브유를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를 차갑게 보관하면 지방이 결정화되면서 영양 성분이 손실돼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산패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5도 이하에서 보관한 올리브유는 상온에 보관한 것보다 산패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냉장고에서 꺼내고 넣기를 반복하면 온도 변화 때문에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미선 68세 님도 이런 문제를 겪으셨어요. 올리브유가 귀하다고 냉장고에 넣어 두셨대요. 그런데 며칠 후 꺼내서 써보니 쓴맛이 나고 색도 탁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온도 변화 때문에 기름이 변질된 겁니다. 올리브유는 어둡고 서늘한 찬장에 보관하셔야 해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 좋고요.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개봉한 후에는 6개월 내에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잘 보관해도 산패가 일어나거든요. 집에서는 올리브유를 어디에 두고 보관하시나요? 냉장고에 두고 계셨다면 오늘 당장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파는 올리브유 중에는 가짜 제품도 많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혼합유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순수한 올리브유가 아니라 다른 기름을 섞어서 파는 거죠. 이런 제품은 아무리 많이 드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분석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유 제품 중 53%가 순도 기준에 미달했다고 해요. 겉으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기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강대호 74세 님도 이 때문에 문제를 겪으셨어요. 가격이 싸다고 대용량 제품을 사서 드셨는데 몇 달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악화됐대요.
알고 보니 순수한 올리브유가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색깔이 진한 녹색이나 황금색을 띠고 향이 풍부하며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나요. 목 뒤로 넘길 때 알싸한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너무 맑거나 냄새가 없거나 순한 맛만 나면 의심해 봐야 해요. 구입하실 때는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세요. 병도 어두운 색이어야 하고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지방은 지방이거든요. 하루에 2스푼 이상 드시면 지방 과다가 돼요. 칼로리도 높아지고 간에도 부담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리브유를 과량 섭취한 그룹에서 체중 증가와 간 부담이 확인됐다고 해요. 좋은 지방이라고 해서 무제한 먹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명조 70세 님도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매일 한 컵씩 드셨대요. 그런데 몇 주 후 갑자기 복부 통증이 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담낭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올리브유는 하루에 1스푼에서 2스푼 이하로 제한하셔야 해요. 아침에 1스푼, 점심 샐러드에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담낭이나 췌장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보관하면서 산패를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요. 햇빛이나 공기, 열에 노출되면 올리브유는 빠르게 산화되면서 해로운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한 기름은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교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빛에 노출된 올리브유는 산화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다고 해요.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을 밝은 곳에 두면 금방 상한다는 겁니다. 제주에 사시는 윤혜숙 69세 님도 입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올리브유를 싱크대 위에 두고 쓰셨는데 햇빛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었대요. 몇 주 후 기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산패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드시다가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유는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사시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셔야 해요. 쓰고 나서는 뚜껑을 꼭 닫아 두시고요. 주방 조리대 위나 창가처럼 밝은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찬장 안쪽 어두운 곳이 가장 좋아요. 혹시 주방 조리대 위에 올리브유를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혈관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다음은 건강하게 바꾸는 황금 실천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올리브유 황금 실천법 5가지.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1스푼을 먼저 드신 후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방울토마토 3알, 마늘 반쪽,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시면 혈관 염증이 6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올리브유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혈관 보호 성분이 있어요.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가 풍부하고요. 이런 성분들이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혈관 벽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몇 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담낭염이나 췌장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갑자기 많은 양의 지방을 섭취하면 담낭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공복에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중간에 샐러드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공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르는 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병이 어두운 색이어야 해요. 진한 녹색이나 갈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투명한 병은 빛을 다 통과시켜서 기름이 빨리 산화돼요. 둘째, 라벨에 원산지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산, 스페인산, 그리스산 같은 지중해 국가 제품이 좋고요. 셋째,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해요. 이게 가장 순도 높은 등급입니다. 가격도 중요한 단서예요.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 보셔야 해요. 좋은 올리브유는 손으로 수확해서 저온 압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500ml 기준으로 2만 원 이상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넣어뒀다가 꺼내보세요. 진짜 올리브유는 차가워지면 약간 굳거나 탁해져요. 하지만 투명하게 그대로 있다면 다른 기름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맛과 향으로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올리브유는 풀냄새 같은 향이 나고 맛을 보면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느껴져요. 목 뒤로 넘길 때 알싸한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너무 순하거나 아무 맛도 없으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다음으로 아침 공복에 한 스푼 드시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드신 후 10분쯤 지나서 올리브유를 한 스푼 드세요.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빵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 왜 아침이냐고요? 아침 공복에는 우리 몸의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이때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지속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토, 마늘,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먼저 드시고 5분 후에 방울토마토 3알 정도 드세요. 마늘은 생으로 반쪽만 썰어서 드시면 되고요. 생마늘이 부담스러우면 구운 마늘이나 찐 마늘도 괜찮아요.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것들을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혈관이 정말 달라져요.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많이 봤는데 3개월만 지나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사도 잘못 보관하면 소용없어요. 냉암소 보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차갑고 어둡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라는 뜻인데 올리브유에 딱 맞는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방 찬장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세요. 싱크대 아래 찬장도 좋고요.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곳이요. 절대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고 가스레인지 옆처럼 열기가 있는 곳도 피하셔야 해요. 병 뚜껑도 매번 꼭 닫아주셔야 합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가 빨리 일어나거든요. 따를 때만 뚜껑 열고 쓰고 나면 바로 닫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개봉한 날짜를 병에 적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개월 지나면 아무리 잘 보관해도 품질이 떨어지니까요. 만약 큰 용량 제품을 사셨다면 작은 병에 나눠 담아서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쓰는 만큼만 작은 병에 덜어두고 나머지는 밀봉해서 보관하세요. 그러면 산소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총량을 2스푼 이하로 제한하는 것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침에 1스푼, 점심 샐러드에 1스푼이면 충분해요. 저녁에는 되도록 드시지 마세요.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많이 드시려고 하세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스푼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올리브유는 한 스푼에 약 120칼로리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아요.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지방이 많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소량을 규칙적으로 드시되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드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해요. 올리브유가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항응고제는 지방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하다가 관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올리브유 한 스푼 먹고 토마토와 견과류 챙기는 루틴을 만드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의식처럼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최영애 67세님은 이 방법을 6개월 동안 실천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다고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니까 혈압이 내려가고 손발 저림도 사라졌대요. 병원에서 검사받으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최영희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약이나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침 루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다고요. 이제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대요. 서울에 사시는 정민호 71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고혈압 때문에 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하고 나니 약을 줄일 수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해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 나이도 젊어졌다면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올리브유 하나 사서 아침마다 한 스푼씩 토마토랑 견과류랑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장에 잘 보관하시고 하루 2스푼 넘지 않게 조절하시면 돼요.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이 방법 오늘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올리브유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사용법 하나만 바꿔도 혈관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봤어요. 잘못된 방법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올리브유를 가열해서 볶음이나 튀김에 쓰는 것, 밤늦게 한 스푼씩 마시는 것, 냉장고에 넣었다 빼는 것, 가짜 제품을 쓰는 것, 하루에 너무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산패된 기름을 그냥 쓰는 것. 이 모든 습관들이 뇌졸중 위험을 키우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박영호 72세님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가열한 올리브유는 영양소가 파괴될 뿐 아니라 해로운 성분이 생깁니다. 밤에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되고 지방간 위험이 높아져요. 냉장 보관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산패가 빨라집니다. 가짜 제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고요. 과량 섭취는 체중을 늘리고 간과 담낭에 무리를 줍니다. 산패된 기름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켜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면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골라서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토마토와 마늘과 견과류와 함께 드시고 어두운 찬장에 잘 보관하시고 하루 2스푼 이하로만 드시면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도 좋아집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들만 해도 수백 건이 넘어요. 박영호 72세님은 3개월 만에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최영애 67세님은 6개월 만에 손발 저림이 사라졌어요. 정민호 71세님은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올리브유 사용법 하나만 바꾸셨을 뿐입니다. 가열하지 않고 아침에 드시고 올바르게 보관하고 적정량만 드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 나이가 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졸중 위험이 줄어들고
심근경색 위험도 낮아져요. 혈압이 안정되니까 어지럼도 없어지고 손발 저림도 사라집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겨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산책할 때도 더 멀리 걸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지금부터 혈관을 잘 관리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치매 위험도 줄어들고 각종 만성 질환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하나 사세요. 어두운 병에 담긴 것으로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10분 후에 올리브유 한 스푼 드세요. 그 다음 방울토마토 3알, 마늘 반쪽, 견과류 한 줌 드시고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 3개월 지나면 혈액 검사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젊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본 일이에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올리브유보다 더 강력한 천연혈관 청소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데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녹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식품들이에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되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됐는지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내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